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코마 홍진입니다. 계절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가을 냄새가 나고 내 기분인가나 모르지만 하늘도 좀 높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세계 모든 그 정세는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성세에 나올 만한 그런 홍수가 노아의 홍수 같은 두 달째 그 홍수가 나면서 전 국토의 4분의 1이 지금 물에 잠기고 이재민이 3,300만 명, 사망자가 1,200명, 파키스탄 인구의 7명당 1명은 홍수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파키스탄에서 지금 국제사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은 성서에 나오는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몬순기후입니다. 몬순기후 때문에 인도 좁혀있기 때문에 인도는 1년에 몬순이 2달 정도 오는데 6월부터 8월 정도 오는데 총 강우량이 870mm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요즘에는 그게 다 이제 무서졌어요. 그런 뭐랄까 그 통계가. 왜냐면 요즘 뭐 하루짜리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00mm 뭐 그렇게 오는데 더군다나 텍사스에서는 지금 하루짜리 때 2,300mm가 왔어요. 천년에 한 번 오는 비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 완전히 기후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너무 불안한 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영혼을 다하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이 지금 이렇게 홍수로 진짜 노아의 홍수도 있지만 항상 또 노아의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방주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게 온 세계 사람들의 도움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들고, 이 러시아도 지금 하루에 약 133억 원의 가스를 그냥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플러링이라는데 이게 천연가스가 바로 운송이나 그 작업이 없고 저장할 데가 없으면 그냥 태운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1년에 태우는 그 가스 양이 240억 입방미터, 하루에 약 434만 입방미터를 태운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태우는 것은 그 일부러 불장난을 하는 경우, 이게 나중에 저녁 때 잘 때 오줌 싸기가 쉬운데 자우지간 그러고 있는 건데, 그 불장난에 지금 유럽권, 독일 경제권들은 지금 속이 타고 있습니다. 독일권의 전원불락의 나라들은 거의 그 에너지라든가 천연자원의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30에서 40%.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가스의 의존율이 45에서 60%까지 간다고 합니다. 끄떡없는 이제 노르스트 스트림을 뭐 수리로 잠고, 이번 달에 8월 달에 저거 잠갔어요. 지금 벌써 2번이나 잠고, 또 밸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보내는 양이 평소에 40%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 쓰던 게 뭐 반도 안 오니 이게 사람들이 환장할 일이지. 한마디로 해서 코끼리 비스켓이야 이게. 근데 또 거기에 유럽권 독일 블락들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중화학 제품, 제조업이야. 더군다나 올 지금 겨울에 만일에 가스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은 독일권에 또 먼 대란이 또 오냐, 유리대란. 유리를 그 제조하는데 그렇게 가스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만일에 가스가 원활하게 안 되면은 유리를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유리대란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유리대란이 일어난다면 이게 진짜로 독일권의 경제는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경제인데, 그 산업 구조 자체가 그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언커플링으로 전쟁이 한번 일어나니까 독일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다 보니까 그게 러시아하고 독일의 그 가스 수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독일이 통일 후에 러시아와 독일은 그래도 원만한 모든 뭐 가스나 천연자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독일권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에 필요한 것들이 다 러시아에 안 거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업 자체가, 천연자원이 필요한 자체가 항공산업,
방위산업, 의료산업. 거기에 필요한 그 모든 천연 자재 재료가 스캔듐, 팔라듐, 타이타늄, 스폰지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것 원자재를 천연자재를 다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러시아를 딱 떼어놓고 독일권의 경제가 독자적으로 하나할 길이 없고 또 러시아의 그 물자를 대체할 만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있긴 있겠지만 모든 유통 과정이나 그 인원이 없어서 그 인프라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아직 생산을 못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거기 독일권의 그 경제 수급에는 그 물량에는 아주 형편이 없다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게임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바탕한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 진짜 큰 고민입니다. 이게 그 나라들이 언제까지 소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한마디로 미치고 펄짝 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다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지만은 속 시원한 대책이었고 미국의 제재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제재로 속 시원한 러시아의 그 굴복을 받아내지 못했어. 오히려 더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악재가 되었고 노스트 스트림을 뭐 단대 연해 벨브가 이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이게 그 주변 나라들 폴란드나 그 같은 나라는 벌써 루브라로 가스대가 만든다가 다 잠가버렸어. 그게 왜 문제냐면은 중국의 일들처럼 저 독일권도 유라시아 횡단열차에다 진짜 경제 공동 창출이라는 모든 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라고. 지금 이게 모든 원자재 수급도 그게 다 안 지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니까는 그 경제 공동 창출이라는 유라시아 횡단열차의 그 꿈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리고 푸틴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가을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러게 그게 더 지금 큰 문제라고. 왜? 그렇다 지금 독일이나 그 주변국들이 독일권 전문의 블락들이 뭐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꾼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의존도가 왜 그러냐? 중국이 지금 문제라. 중국이 1999년 95년 이후 그 이후에 쭉 발전해오던 독일권이 2015년을 계기로 독일권이 합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 수출이 7.7조 유로입니다. GDP가 7.7조 유로라고.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찰싹 붙었잖아요. 또 원자재 수급도 안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독일한테는 악재예요. 불황에 홍수에 지금 빠진 거야 독일이. 그러니 뭐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라는 지금까지 기간이 뭐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는 얘기지. 전쟁이 끝나게 생겨.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관계가 옛날처럼 될 수 있냐, 그게 또 문제고. 한마디로 2차전 이후에 그 경제 대국으로서 불황을 모든 독일이 처음으로 불황 적자를 받고 무역 적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이 아직은 헤쳐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지. 또 러시아를 배제하고는 그 가스나 원자재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도주간 수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주간 수가. 더군다나 모든 가스가 많이 들어가는 그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야. 이 상태로는.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한계가 있어. 왜? 자국의 이익을 뒤쳐놓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여기서 지금 발을 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독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독일권의 문제가 이 독일권이 무너져 버리면 경제의 그 하부 구조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독일 경제, 유럽 전체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이게 뭐 이게 여러 소리 다 할 것 없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독일은 러시아의 그 노스트림의 그 가스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면은 한마디로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그냥 불황의 터널 속으로 그냥 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또 계절만 겨울이 다가오니까. 푸틴이 그렇게 바라던
겨울. 백이라고는 가스와 천연 원자재밖에 없는 푸틴이 그렇게 바라던 겨울이 돌아오니까 푸틴이 지금 한마디로 세계를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서방 세계에서 뾰족한 수가 없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제는 뭐 이게 하나씩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야. 왜? 그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것인가? 각 나라마다. 안 그러면 끝까지 가볼 것인가? 이 숙제가 많아요 지금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전쟁은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몰라 지금 보니까는. 뭐 밀렸다가 뭐 졌다 이겼다 이건 난리가 아니네. 근데 다른 나라 전쟁에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지는 몰랐다고. 왜? 이게 설상가상 아주 그냥 엎드 덮친 격으로 코로나에 전쟁에 이건 야. 근데 거기에 제일로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독일과 그 주변의 독일 전문이 불러. 식량으로는 아프리카와 남미. 그 중에서도 도드러지게 한마디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독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의 국민의 한 40에서 50%가 경제 불황으로 실업자로 내몰려고 그 러시아의 그 국민 수명이 22년 짧아질 때 그 누구도 러시아를 품지 않았어요. 푸틴이 그 러시아의 그 번영을 꿈꾸던 푸틴의 머리에 박힌 거야. 아까 절치부심해서 2014년 이후로 절치부심해서 내놓은 카드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이라고. 얘들이 그냥 이게 일년 생각에 선 게 아니야. 예.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이 폭발한 거라고. 이게. 근데 준비를 철저히 했고,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좀 너무나 우습게 알아서 이제 다시는 러시아는 일어나지보다는 변방의 그 나라를 취급했다고. 중국도 무시를 해서 앞마당을 열어주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털어놨고. 그런 결과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울 때 프랑스가 완전히 패해서 막 일어났을 때 영국이 협상태부가 끌어들일 때 동등한 자격으로 프랑스를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아니래. 그때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그 손을 내밀었다면 아마 오늘의 이 사태가 과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에 지금 노아의 홍수인 게 노아의 홍수 다음에 준비를 한 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의 노아의 방주자 같은 도움의 방주가 필요하고 독일권과 또 세계 각국은 이 불황의 홍수에서 불황의 홍수가 이길 불황의 노아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고독해 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